네,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소설을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제목은 얼룩끈. 참고로 이 얼룩끈이란 작품은 작가인 코난 도일이 자기 소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독자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 중 하나고요.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룩끈. 지난 8년간 친구인 셜록 홈즈가 해결해온 70여 건의 사건을 공책에 기록했다. 그 공책을 훑어보면 수많은 비참한 사건, 몇몇 유쾌한 사건, 이상하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별히 보기 드문 사건이 아니거나 어디 한 군데라도 특이한 구석이 없는 사건은 홈즈가 일부러 거절했기 때문이다. 홈즈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 자체를 즐겼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서리주 스톡모란에 살고 있던 유명한 로일롯가 사건이야말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홈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당신은 홈즈와 나 두 사람 모두 미혼이었기 때문에 베이커가의 방을 빌려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로일롯가 사건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사건을 비밀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에 그 약속을 했던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건을 말해도 상관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난 로일롯가 사건을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소문은 실제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얘기로 둔갑해 있었다. 1883년 4월 초의 일이었다. 이른 아침 평소 늦잠을 자는 홈즈가 어느새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난로 위에 시계를 보니 아직 7시 15분밖에 되지 않았다. 깜짝 놀란 난 눈을 깜빡이며 홈즈를 올려다보았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난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다. 잠을 깨워서 미안하네. 왓슨, 오늘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허드슨 부인이 잠을 깬 모양일세. 부인이 복수를 하려는지 나를 깨우길래 이번엔 내가 자네를 깨우러 온 거야. 홈즈가 말했다. 응? 왜 그러나? 불이라도 났어? 아니, 의뢰인이야. 젊은 여자가 와 있어. 당황한 모습으로 와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피운 모양이야.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네. 틀림없이 아주 급한 일이겠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젊은 여자가 런던 거리를 뚫고 나를 찾아왔으니 말일세. 그것도 아직 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자네도 처음부터 듣고 싶겠지. 그래서 알려주러 온 것세. 그렇다면 나도 놓칠 수 없지. 내가 무엇보다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홈즈가 탐정 일을 할 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홈즈가 신속하게 추리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직감이 떠오르는 것처럼 일순간에 추리해 나간다. 하지만 언제나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리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금방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홈즈와 함께 거실로 나갔다. 베일로 얼굴을 가린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홈즈와 내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에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죠. 허드슨 부인이 난로에 불까지 피워주셨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자자자, 불 옆으로 와서 앉으시죠. 뜨거운 커피를 부탁해야겠군요. 떨고 계신 듯하니. 추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 여잔 홈즈의 말에 따라 난로 옆 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 어째서입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너무나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하며 여자는 베일을 들어올렸다.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가여운 모습이었다. 두려움에 완전히 굳은 얼굴은 흑빛을 띠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두려움에 떠는 눈빛에는 차분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얼굴과 몸매로 보면 30대 여자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새치가 종종 눈에 띄는 요인 여인이었다. 홈즈가 단숨에 그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홈즈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홈즈가 몸을 굽히고는 여자의 손목 부근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를 곧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오셨죠? 저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냥 왕복 티켓의 절반이 보이기에. 보세요. 장갑을 끼고 있는 왼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셨나 보군요. 하지만 역까지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네요. 이륜마차로 진흙길을 달려오셨죠. 깜짝 놀란 여자가 당황한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당신 상의 왼쪽 솜에 7군데 정도 흙탕물이 튀었죠. 오래전에 튄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흙탕물을 튀기는 건 이륜마차밖에 없습니다. 마부의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왼쪽에 튄 거고요. 네. 어쨌든 홈즈 씨가 말씀하신 거는 전부 사실이에요. 6시도 되기 전에 집에서 나왔고 6시 20분쯤에 레더헤드에 도착해서 첫 차를 타고 워털루역까지 왔어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대론 정신마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제겐 문제를 상의할 만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신 사람이 한 명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다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페린토시 부인을 통해서 홈즈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이 커다란 공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부인에게서 홈즈 씨의 주소를 알게 됐어요. 저도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전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하다못해 희미한 빛이라도 비춰주신다면 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1, 2개월 후에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돼요. 그때가 되면 제가 배은망덕한 여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책상 쪽으로 돌아앉은 홈즈가 열쇠로 서랍을 열어 조그만 사건 수첩을 꺼냈다.
페린토시 부인이라... 아, 그래요. 맞아. 생각났어요. 58 머리 장식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왓슨, 이땐 아직 자네와 함께 일하기 전이었네. 이것만큼은 말씀드려야겠군요. 기꺼이 당신 사건을 맡을 생각입니다. 친구이신 페린토시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내겐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사례금인 셈이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셨을 때 제가 사용한 비용만 내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해 보세요. 참고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겐 제가 처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두려운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게는 상의를 하고 의지를 해도 좋을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조차도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신경이 예민한 여자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제게서 시선을 돌리고 대수롭지 않게 위로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홈즈씨,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음모도 전부 밝혀내신다고요. 전 위험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가르쳐 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우선 어떻게 된 건지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홈즈가 대답했다. 전 헬렌 스토너입니다. 얼붓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얼붓 아버지는 서리주 서쪽 끝에 위치한 스톡 모란의 대대로 살아온 로일롯가의 후손이에요. 얼붓 아버지 외에 로일롯가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로일롯가는 영국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색승계의 전통 있는 일가죠. 홈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다. 그 이름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로일롯가도 한땐 영국의 유복한 집안 중 하나로 손꼽혔죠. 영지가 주 경계를 넘어서 북으로는 버크셔주, 서로는 햄프셔주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18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로일롯가의 마지들이 4대 연이어서 낭비벽이 있는 방탕한 사람들이었고, 섭정시대에는 도박을 좋아하는 주인이 나타나 결국 로일롯가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어요. 남은 것이라곤 몇 에이커의 땅과 200년이나 되는 낡은 저택뿐인데 그것도 여기저기에 저당 잡혀있는 형편이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저택에서 간신히 생활하실 수 있었지만 귀족이라는 것은 허울 뿐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외아들, 그러니까 제 얼붓 아버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척 중 한 명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의사가 된 얼붓 아버지는 인도의 캘커타로 갔어요. 거기서 의사로서의 실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생활한 덕에 커다란 병원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무엇인가가 없어졌고 화가 난 얼붓 아버지는 인도인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얼붓 아버진 간신히 사형만은 면했지만 오랫동안 형무소에서 생활해야만 했죠. 그 후 영국에 돌아왔을 땐 무뚝뚝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얼붓 아버진 인도에 있는 동안 스토너 부인과 결혼했어요. 스토너 부인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벵골 포병대 스토너 소령과 결혼했었는데 소령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죠. 줄리아 언니와 전 쌍둥이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셨을 때 아직 2살이었어요. 어머니는 재산이 많았죠. 연 수입이 1000파운드가 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혼으로 이 재산을 얼붓아버지에게 넘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었죠. 저희 자매가 얼붓아버지와 사는 동안엔 1000파운드 전액을 얼붓아버지에게 주지만 저희가 결혼을 한다면 1000파운드 중 일부를 저희 둘에게 나눠주란 내용이었어요. 영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8년 전 크류 근처에 있었던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얼붓아버진 런던에서 병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계획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로일롯가의 스톡 모란 저택으로 들어가 버렸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우리 식구는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 행복한 생활이 깨지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얼붓아버지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친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과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로일롯가의 스톡 모란 저택에 사람이 돌아왔다며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얼붓아버진 저택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가끔 외출을 할 때면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싸움을 하기도 했죠. 얼붓아버진 조금 광적일 정도로 성격이 급해요. 그런 성격은 로일롯가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죠. 원래 그런 성격인데다가 열대 지방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탓에 성미가 더욱 격렬해진 것 같았어요. 2번이나 경찰 재판소 신세를 지기도 했지요. 요즘엔 마을 사람들도 얼붓아버지를 두려워해서 얼붓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만 해도 주랭랑을 치곤 하죠. 얼붓아버진 굉장히 힘이 센 데다가 일단 화가 나면 스스로도 자존심을 잃어버리거든요. 지난주에도 스톡 모란의 대장장이를 다리 난간 너머로 던져서 강물에 빠뜨렸어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대장장이에게 건네주고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얼붓아버진 친구를 만들진 않았지만 집시들에게는 로일롯가의 땅에서 야영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몇 에이커 되는 가시나무 숲을 쓰게 한 거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얼붓아버진 집시들의 천막에 초대받기도 하고 때론 몇 주일씩 집시들과 방랑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붓아버진 인도의 동물들을 좋아해서 편지로 인도의 동물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곤 했지요. 지금은 치타와 비비를 정원에 풀어놓고 기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주인만큼이나 동물들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언니인 줄리아와 전 그다지 즐겁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인들도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아서 이미 오래전부터 언니와 제가 집안일을 나눠서 했죠. 언닌 30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어요. 그때부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 새기 시작해서 지금의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언니가 벌써 돌아가셨단 말인가요? 네, 홈즈씨. 정확히 2년 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언니와 전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나이나 신분이 비슷한 남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얼붓아버진 짧은 기간 동안 가끔 이모를 찾아뵙는 건 허락하셨습니다. 이모의 이름은 오노리아 웨스트페일인데 아직 독신으로 하로 근처에 살고 있어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줄리아 언니가
이모 댁에 갔었어요. 거기서 휴직 중인 해병대 소령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었죠. 의붓아버진 언니가 스톡 모란의 저택에 돌아와서야 두 사람이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2주일 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사건으로 전 유일한 혈육을 잃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홈즈는 그때까지 몸을 뒤로 젖혀 몸을 깊숙이 묶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머리에 쿠션을 베고 있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가느다랗게 눈을 떠 여자 손님을 흘끗 쳐다보았다. 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톡 모란의 저택은 매우 낡아서 우리는 한쪽 편 건물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건물의 1층을 침실로 쓰고 그 옆에 있는 방, 그러니까 건물 한가운데에 있는 방을 거실로 쓰고 있죠. 거실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의붓아버지, 언니, 제 침실이 나란히 늘어서 있어요. 세 개의 침실 모두 하나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복도를 통하지 않으면 서로 드나들 수가 없죠. 홈즈씨, 이해가 되시죠? 아주 잘 알겠습니다. 세 개의 침실 모두 창문은 잔디가 자라고 있는 정원 쪽으로 나 있답니다. 언니가 죽은 날 밤 의붓아버진 평소보다 빨리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바로 잠들진 못한 듯 했어요. 항상 피우는 인도의 독한 담배 연기 때문에 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 방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우린 의자에 앉아 머지않아 있을 언니의 결혼식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11시쯤 되어서 언닌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방을 나서려다 말고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헬렌, 한밤중에 누군가 휘바람 부는 소리를 못 들었니? 난 못 들었는데? 내가 대답했어요. 설마 네가 자면서 휘바람 분 건 아니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 왜? 2, 3일 전부턴가? 그래, 한 3시쯤 되면 휘바람 소리가 들려오거든. 낮지만 뚜렷한 소리야. 난 깊이 잠들지 못하는 편이잖아. 그래서 그 소리에 눈이 떠져. 어디서 들려오는 건진 모르겠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정원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너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본 거야. 제가 언니에게 말했죠.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틀림없이 숲속에 있는 그 기분 나쁜 집시들일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원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네가 못 들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그래, 듣고 보니 그것도 이상하네. 하지만 난 깊이 잠들잖아.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려면 어때? 이렇게 말한 언니는 방긋 웃으며 내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방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요? 댁에선 매일 밤 방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나요? 홈즈가 말했다. 네, 언제나 문을 잠가요. 왜죠? 의붓아버지가 치타와 비비를 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와 전 문을 잠그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